2026년 2월 9일 명절 앞둔 213회차 라이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주요한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 급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또 해보면서 지금의 토허가 어떠한 지금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토어로 인해서 깜깜이 기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가 오늘의 얘기해드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토어로 인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32평 한신 이 거래가 10억 7천, 9억 9천 5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3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래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이 거래가 지금 끝난 건 이 거래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매물이 더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이버를 한번 통해서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은 지금 동일한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제기 한신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여서 이제 찍었던 거. 제기 한신의 30평 매물을 한번 찍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억 5천짜리 매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12억 5천짜리. 그리고 12억 5천짜리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1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11억짜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층짜리 매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탑층짜리 매물인데 12억 5천. 그리고 이제 수리가 잘 돼 있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리가 잘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보시면 1월 23일 날 10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뭐 충분히 이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이거 너무 오버슈팅한 금액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버슈팅한 금액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토어입니다. 토어. 토어로 인해서 이 트릭이 벌어지고 있고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어로 인해서. 토어가 이제 그 구청에 이제 신고하면은 15일에 이제 그 심사 기간이 통과가 되고 나서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이 된 후로 1개월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빨리 15일 이내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5일이라고 해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을 빼고 15일이에요. 그러면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1월 20일경 남짓의 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토가. 그래서 1월 20일경쯤에 해서 토가 나오게 되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1월 2일 날 약정서를 쓰고 그 다음에 1월 20한 2일경쯤에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한 달의 시간 내에 그러면은 2월 21일까지죠. 2월 21일 사이에 뭐를 하냐면은 실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까지가 지금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9억 9천5백 되어 있고 10억 7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 12억 5천이 지금 너무 오버슈팅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진행되는 요 기간 동안에 다른 매물들이 거래가 돼 버렸어요. 근데 실거래 신고는 뜨지를 않아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냐면 요 구간에 들어간 매물인 거죠. 요 구간에 토어 신청을 했거나 토어 신청이 나온 다음에 계약이 됐거나 계약은 됐는데 아직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매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황 자체가 실거래 신고만 보고 실거래가만 보고 호가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급매이냐 급매가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매물도 어떻게 됐냐 이것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얘기들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을 한다면 그게 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이거를 전화를 했더니 12억 5천 여기는 이렇게 떠 있지만 또 어딘가는 이 매물이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 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약정서를 1월 2일 날 쓰고 이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이 부동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거나 또는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매물로 올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 부동산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샘플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정보가 정확하게 오픈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부동산 간에도 이 거래가 완료된지를 모르고 계속 광고를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유지되다가 이 건으로 인해서 물건이 없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네들 물건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미 거래된 물건을 토 약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들도 이렇게 광고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부동산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진짜 이 매물이 거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중간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10억 7천인데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11억 8천에 거래된 매물이 있어요. 근데 11억 8천에 거래된 매물이 있는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그런데 이거는 아직 실거래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억 5천짜리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10억 7천하고 11억 8천, 12억 5천 벌써 간극이 벌어지면서 근래 사이에 1억, 2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물들도 금방 소진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84만 표시를 했는데 84 매물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단 두 건밖에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단 두 건밖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000세대예요. 1000세대 아파트인데 지금 84만 눌렀는데 84만 단 두 개의 물건밖에 없습니다. 뭐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호재의 영향도 있기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전체 시장 분위기가 또 그런 부분 시장 그 정책 자체가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 변동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지를 못하고 돈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 신청을 할 때도 자금 출처 계획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부터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살 건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웃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토 기간이 들어가니까 이 중간 거래들 11억 8천, 12억 5천 이런 매물들이 등장을 해버리니까 실거래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준비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집을 못 사는 경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사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현재 실거래가 뜨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5억대 매물이 있었어요. 노원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11억 8천, 12억 5천이 돼버리면서 중간에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거래는 하는 게 맞겠다. 배액배상이라는 게 간단하진 않죠. 배액배상을 했을 때 오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속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하고 긴밀한 이 컨택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건을 못 사는 경우들이 지금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 실거래가 1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이 10억 7천만 보고 내가 자금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11억 8천도 거래가 됐고 12억 5천도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금 준비를 해야지 내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집을 사거나 무주택자는 할 수 있는 역경인 게 지금의 상황이다. 또 하나 이제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임장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잠실 일대를 연락을 해봤습니다. 잠실하니까 이제 대표적인 데가 엘리트죠. 엘리트 일대를 이제 전화를 해서 체킹을 했더니 엘리트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 매물 증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종료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누군가가 얘기하는 쫄아서 파냐? 들고 가면 더 오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납부 능력에 시간이 흐르면서 부담이 되는 노령층 입장에서는 두 채 들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맛배기를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끝 무렵에 보유세 왕창 나온 거를.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리를 하겠다는 매수세가 나오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있어요. 분명한 건 이렇게 나오면서 뭐 2주 연속 하락세를 수급 지수가 2주 연속 하락은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싸게 나오냐? 그거는 아닙니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뭐 1억 사이 본인이 원래 이제 매물로 내놨던 가격에서 5천에서 1억 정도를 매도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내놓는 경우들이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볼게요. 지금 34평 매매를 이렇게 보시면 3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35억, 뭐 36억, 뭐 34억, 뭐 이렇게 등등등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팔겠다고 하는 가격이 수리된지를 여부를 떠나서 한 달 이상 동안 내놓은 게 35억 5천 정도면 5천 띄고 35억에 거래를 한다든지 34억 5천에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거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거래들이 가격을 좀 낮춘 거래들이 뭐냐? 다주택자 소유주가 나이가 드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일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매도가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흐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흘러가서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변화 변동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5월 9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끝나면 이게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들의 일부 차익 실현의 효과는 생기지만 반대로 싼 물건이 있는 지역들, 저 북쪽이죠, 북쪽. 북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다주택자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할 거는 또 없어요. 왜냐면 깎아줄 게 없어요.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그리고 현재 또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주택인 젊은 층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노원 지역과 중랑구 일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좀 이따가 상계주공 7단지의 실거래가와 현재 부동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래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시내 이제 뭐 강남, 뭐 강북, 관계없이 여기저기 지금 임장을 다 다니면서 부동산들의 거래 상황과 지금 호가와 그리고 실거래가 그리고 중간에 실거래가는 뜨지 않았는데 거래됐다고 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 하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을 통해서 아 실제 지금 이게 토어 신청이 들어갔구나. 이 거래는 토어 신청만 떨어지면은 이 가격이 기준 가격이 또 되겠구나. 신고가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시장 자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기동, 제기한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1억 6천, 12억 8천 요 사이에 거래된 건이 한 건이 있고 12억에도 거래된 건이 있고 그런데 아직 실거래가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토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봉뜬 기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 시점의 가격과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의 갭 차이가 상당히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요번에 다니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임장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을 1존, 2존, 3존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1존, 2존, 3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명확하게 지금 매물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는 1존과 2존은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3존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차등이 좀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3존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철이 붙어 있는 지역들, 전철이 가까운 지역들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전철이 먼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지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철이 있는 곳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 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노원 주공 상계주공 7단지라든지 5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은 흐름이 들어오는데 전철과 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추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후 나중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진짜 누가 얘기해도 나는 실거주가 70이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살고 나서는 투자 70으로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실거주 30이고. 근데 나는 진짜 실거주 70이야 라고 하면은 역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역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몇 군데 이제 찝어서 이제 샘플링으로 비교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의 가격의 변화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마크롱 공인중개사하고 달려라쭈 공인중개사가 지금 우리 1월 달에 시장 흐름 얘기했던 것들 상황들에서 또 변동치가 한 달 사이에 좀 또 변화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